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입학 카운슬러 오현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교랑 FIT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입학 설명회를 좀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뉴욕주립대가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뉴욕주립대학교는 이제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이라고 하고요. 뉴욕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교를 이제 총칭을 하는 그런 엄브렐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주립대학교 안에는 64개의 이제 뉴욕에 위치한 주립대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 어느 캠퍼스가 이제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스토니브룩 대학교랑 FIT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말씀을 하셨던 이제 유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확장 캠퍼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가 한국의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로 설립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과 FIT 커리큘럼을 동일한 커리큘럼과 동일한 학위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랭킹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스토니브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퍼블릭 유니버시티 중에서도 이공 계열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에 보시다시피 2023년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스토니브룩 대학교가 뉴욕에 있는 퍼블릭 유니버시티 중에서 이제 랭킹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학교 규모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학생들 그 이벤트도 많이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기사 하나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자 기사인데 스토니브룩 대학교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이제 헤지펀드 도네이션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로는 약 7천억 원에 해당을 하는 그런 도네이션인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만큼 이제 뉴욕에 있는 연구 기관으로서 좀 역량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연구 대학으로서 좀 입지를 더 다진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대학교 FIT 패션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FI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로는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하고요. 패션 디자인 스쿨 중에서는 거의 세계 랭킹 1, 2위를 항상 앞다투는 그런 세계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어떤 쪽에 조금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짚어보자면요. 스팀 특성화 학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팀이라는 거는 이공계 예술 쪽 분야에 있는 전공들을 저희가 조금 들여와서 학생들이 좀 수요가 높고 미래 전망이 좋은 그런 학과들을 선별을 해서 유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캠퍼스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FIT에 있는 동일한 커리큘럼과 동일한 학위를 한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교에 어떤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스토니브룩 대학교 먼저 보시면 저희 공과응용과학대학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응용수학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그리고 기술경영학과 이렇게 5개 공과응용과학대학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의 경영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IT의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학과 그리고 패션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가지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 큰 틀에서는 이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 두 가지 이제 캠퍼스가 들어와 있고 총 8가지 전공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천천히 뜯어볼 텐데요. 먼저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큰 틀에서 가장 큰 특징은 3+1 형태라는 거예요.
일단 3년은 인천 송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1년은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학사 4년 말고 전 석사까지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라는 학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래 5가지 보이시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석사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년 안에 학사와 석사를 전부 다 취득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학사랑 석사를 따로 공부를 하셔서 취득을 하시려면 5년이 아니라 이제 6년 혹은 그 이상이 이제 걸릴 수 있는 커리큘럼인데 좀 속성을 해서 학석사 통합 과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양질의 이제 커리큘럼과 학과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들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A벳 인증과 AAC, SB 인증을 받은 그런 학과들이 저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벳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학 인증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컴퓨터과학과랑 기계공학과가 그 두 프로그램이 A벳 인증을 받은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공학 인증이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 공학 인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 엔지니어들을 이제 뽑을 때 이 엔지니어가 졸업한 그 대학교 학과가 A벳 인증을 받은 학과인지 한번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인플루어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CSB 인증이 전 세계 경영대학 프로그램 중에 이제 6% 미만만 가지고 있는 인증인데 그 정도로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과별로 조금 어떤 구별이 있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A벳 인증이 되어 있는 학과이고 지금 흔히 생각을 하시고 좀 또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컴퓨터 빅데이터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C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고 현재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응용수학통계학과, 오른편에 보시는 게 응용수학통계학과인데요. 응용수학통계학과는 이제 학과 명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컴퓨터 내부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어느 쪽 분야에 취업을 많이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외에 이제 대기업의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컴퓨터 과학과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취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IT 기업 특히 이런 쪽에서도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좋은 유수의 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에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수학 통계학과 학생들은 어떤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지고 통계를 만지는 이제 인력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CJ 푸드 그리고 뭐 은행권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진출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용수학 통계학과도 대학원으로 진학을 잘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전공으로 기계공학과 그리고 전자정보공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A벳 인증을 받은 학과가 또 다른 게 기계공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구조의 기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봇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이제 밖에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드론이나 이제 자동화 팩토리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면 전자정보학과는 어떤 이제 부분을 배우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도체 쪽과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좀 핫한 분야인 생명정보학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분들이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취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국내외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리서치 쪽, 연구 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원 프로그램에도 진학을 잘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한국에서도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해외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까지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6개 총 전공이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2개인 기술경영학과와 경영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경영학과랑 경영학과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라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 학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적인 부분, 거기에 이제 이공계열의 기술 이런 부분을 같이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어 놓은 그 기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경영선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접목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ALC, SB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경영학과는 지금 흔히 생각을 하시는 경영학과의 재무, 회계,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경영학과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 좀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느냐? 지금 딱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학생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기술경영학과 학생들은 말 그대로 기술과 경영을 접목을 시키는 부분을 배우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 좀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텔레콤, 이커머스,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AI나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제 제조 쪽까지 다양하게 학생분들이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국제기구 같은 곳에도 학생분들이 진출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경영학과보다 조금 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한 가지 전공이나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아예 회계 아니면 금융권까지 다양하게 학생분들이 진출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니브룩의 이제 학과별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공계열이고 좀 비슷비슷하게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랬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하나 있다는 가정하에 이 각각의 부분에 어떻게 그 학과의 재능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 인공지능 로봇의 두뇌를 이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은 이제 컴퓨터 과학과랑 응용수학 통계학과 학생분들의 전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 두뇌 안에 있는 그 반도체를 어떻게 이제 조작을 하고 넣을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전자정보공학과 학과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뇌가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몸이 없잖아요. 그 몸을 어떻게 만들지를 연구를 하는 게 기계공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셀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게 기술경영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업 현황은 아까 앞에 차트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어느 곳과 비교를 해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에서 그치지 않고 진학을 하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많은 학교 그 로고들을 보여드렸지만 좀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뽑아왔어요.
일단 그 중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과학과 저희 쪽에서 학사를 끝내고 그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LG 쪽 AI 연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학생분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좀 그려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을 펼쳐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들이 얼마나 이제 미래에 전망이 좋을 것인지 많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전공을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게 조사된 부분을 봤더니 1위부터 지금 60위까지 랭킹에 어제 상당 부분이 저희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위부터 딱 살펴보시면 전자정보공학과랑 컴퓨터과학과라고 적혀 있고 가장 연봉을 많이 받고 그만큼 수요와 전망이 좋은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쭉 이제 경영학과나 기술경영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 많은 학과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토니브룩 대학교 이제 전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FIT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F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로는 패션기술대학교라고 하고 영어로는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거의 세계 디자인이랑 패션 스쿨 중에서는 랭킹 1, 2위를 항상 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해 있는 곳은 이제 뉴욕 맨하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랭킹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이제 1, 2위를 앞다투고 있고요. 이제 FIT를 졸업을 하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잡지사 에디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분들만 좀 꼽아서 슬라이드에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아실 이제 캘빈 클라인이라든지 마이클 코어스 아니면 이제 마리클레르 치프 에디터인 니나 가르시아 등 이제 많은 유명인들이 이제 FIT 출신이고요. 아까 FIT에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학과랑 패션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토니브룩 대학교와는 다르게 FIT는 2년짜리 준학사를 한국 인천 송도에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2년 이후에 학생이 만약에 나는 준학사 학위 말고 더 나아가서 학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2년을 더 이탈리아 밀라노 캠퍼스나 뉴욕 캠퍼스에서 수강을 하셔서 학사 학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럼 2+2 형태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외국에 있는 국제 학생들이 한국 캠퍼스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국인 미국에서 4년을 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 요즘 핫한 트렌디한 한국에서 2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더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학생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국제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는 경영학과인데 패션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학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션 경영학과 이제 저희 연간 정원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연간 정원이고요. 좀 패션 경영학과라는 말을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제 경영학 쪽 그리고 패션 업계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나 디벨롭먼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패션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학생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흔히 저희 한국말로 MD라고 하죠. MD 혹은 바이어 아니면 그 브랜드 디렉터 이런 그 커리어로도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패션 경영학과로 많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으로 30명 정원을 뽑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천 그 작년에 패션 페스타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학생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한 그런 이제 작품을 모델에 입혀서 직접 런웨이에 세워보고 이런 실무적인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FIT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학생분들이 서울 패션 위크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돕고 경험도 쌓아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도 필드 트립 개념으로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FIT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 실무적인 곳에 좀 잘 맞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이제 머천다이징 소사이어티 클럽이라는 게 이제 학교의 굿즈, 이제 대학교에 가면 이제 로고가 박힌 이런 예쁜 굿즈들이 있는데 그런 굿즈나 의류들을 제작을 직접 해보고 그거를 팔아서 이윤을 내보는 그런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나 패션 경영학과 학생들 모두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걸 팔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윤을 내는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실무적으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클럽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아이비라고 해서 저희 이제 FIT 학생분들이 만드시는 이제 잡지가 있어요. 이게 패션 잡지인데 학생분들이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코디네이트를 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코디들을 사진을 직접 찍고 기사도 직접 쓰고 에디팅도 직접 하면서 잡지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비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멀천다이징 소사이어티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분들이 굉장히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서 오히려 이제 오디션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꼭 이번에 기수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클럽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전공 같은 경우에는 FIT 이제 뉴욕 쪽 본교에 있는 전공인데요. 학생분들이 지금 송도에서 어떤 전공을 택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학사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IT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3년 기준으로 90% 정도의 취업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넘버만 봐도 좋은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FIT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명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패션 쪽 산업 아니면 뷰티 산업 쪽에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학 현황이라고 하면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4년 그 학사학위까지 이제 취득을 할 계획으로 저희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FIT 이제 밀라노나 FIT 뉴욕 쪽 캠퍼스로 이후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이제 학과와 FIT의 학과에 관련을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입학 전형, 가장 중요한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스토니브룩 대학교랑 FIT가 조금 상이합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필수 제출 서류가 있고요. 먼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 이렇게 4가지가 제출 필수 서류인데요. 이렇게 제출 필수 서류가 많은데 혹시 이제 한국에서 저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랑 이제 수시에 이제 집중을 하느라 따로 어학 성적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위에 있는 3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조건부 입학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조건부 입학 전형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합격을 하신 후에 저희 학교에 재학을 하시면서 IEC라는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과로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인영어 성적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정규 입학으로 이제 한번 넣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학생분들은 정규 입학으로 최대한 넣어주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저희가 본다는 건 결국에 이제 내신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심사에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신이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취득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저는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을 이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능 성적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무조건 뭐 커트라인이 이렇게 몇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이하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 아니면 이제 이 이하면 전혀 이 학과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그 학생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활동 내역, 자격증 이런 부분을 다 추가 보완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출해주신 서류를 이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서류는 다 준비하셔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T를 좀 보실 텐데요. FIT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필수 제출 서류가 있어요. 지금 스토니브룩 대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빠진 게 하나가 있죠. 교사 추천서가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가장 큰 이제 스토니브룩과 FIT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건부 전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IT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성적을 필수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경영학과를 지원을 해주시는 학생분들은 위에 있는 3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패션 디자인학과를 지망을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IT도 마찬가지로 학생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나의 이런 서류, 이런 부분이 내가 이 학과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서류는 다 제출이 가능하셔서 스토니브룩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추가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공인어학 성적의 이제 점수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토플을 기준으로 저희는 미니멈 스코어가 80점이고요. 보통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IELTS나 듀오링고는 각각 6.5 그리고 105점이 최저 점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이렇게 받는 이유는 저희는 미국 대학이고 학교에서 영어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잘 학생의 그 강의를 이해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정도의 미니멈 레벨을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성적이 저는 이 어학 성적을 5점, 10점 정도 높이는데 크게 막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80점을 토플을 받았는데 혹시 이거를 85, 2, 3점, 5점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이제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물론 점수의 폭은 굉장히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만큼 학생분들의 심사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전형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토니브룩이랑 F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FIT는 봄학기 모집이 없습니다. 가을학기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봄학기 원서 접수가 가능해서 지금 고3인 학생분들도 이제 봄학기에 접수가 가능하고요. 2024학년도 봄학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7일부터 저희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상시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7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2차 최종 데드라인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생분들이 크게 봤을 때는 이 데드라인 안에 지원을 해주시면은 지원이 완료가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건 학생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재정보조지원금이라든지 장학금을 함께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1차에 지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장학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의 수혜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지금 스토니브룩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정원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봄이랑 가을 각각 나눠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 이제 가을 학기 원서 접수를 이제 희망을 하고 계신 이제 국제학교 재학생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내년 7월 15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T의 가을학기 원서 접수 일자는 사실 스토니브룩 대학교 가을학기 원서 접수 일자랑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10월 16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FI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패션 디자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아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심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 2024년 6월 15일까지 포트폴리오와 원서 접수를 다 맞춰주시라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제 등록금, 저희 이제 커리큘럼이 얼마나 좋은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으로 등록금이 23,550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IGC 이제 공동으로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 공동 기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2인실 기준으로 127만 원 한화로 그렇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연간 한 29,150불 정도 저희가 이제 학비의 소요가 된다라고 산정을 해 보았는데, 이 학비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비용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사립대학교랑 비교를 한 이제 수니코리아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위해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사립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공립대학교 이제 총 유학 비용을 보더라도 한국 그 송도에서 미국 대학교 학위를 이수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유학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저희 스토니브룩 대학교 본교, 저기 빨간색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게 스토니브룩 대학교 본교에서의 이제 연간 유학 비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10,000불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학사 학위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렴한 유학 비용으로 학생분들이 학위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랑 재정보조를 아까 제가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같이 이제 신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게 입학 장학금의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위에 있는 5가지 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서 두 번째 보시는 게 시블링 스컬러십이라는 게 있는데, 형제자매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장학금이 나간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한국여직대학교에 인로를 해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당 5,000불 스칼러십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타입이 재정지원금이라는 건데요.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 보시듯이 소득이나 이제 경제적 상황을 학생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나가는 지원금 스칼러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입학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럼 입학 이후에는 이제 장학금 신청이나 이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기별로, 과별, 학년별로 재학생 장학금도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매 학기, 그 직전 학기 이제 성적을 토대로 성적 장학금을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일하게 그 다음 학기부터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여직대학교 프로그램하고 입학 전형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Q&A도 할 테지만 더 궁금한 점이 이제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쪽 그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학 설명회를 한번 이제 학생분을 모시고 아니면 이제 지인분과 함께 오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7월, 10월, 12월에도 입학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니코리아 익스피리언스 데이라고 해서 전공 체험 행사를 이제 1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전공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이제 참가를 해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 캠퍼스에 방문을 해보셔서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는 이제 강의, 맛보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전공이 나랑 정말 맞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전공은 조금 더 이런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여서 학생분들에게 많이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학교 특징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미국 학위를 취득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학위 자체에서 전혀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교 뉴욕 캠퍼스, FIT 뉴욕 캠퍼스랑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인증된 건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런 점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미국에 있는 그런 규모가 큰 대학교의 이제 스튜던트 바디보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전공을 이제 8개만 들여와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수님과 1대1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가능하다는 점, 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과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뭔가 질문이 있다거나 이럴 때 교수님을 좀 더 편하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교라든지 규모가 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 커리어 쪽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도 모든 졸업을 하는 학생분들이 1대1로 좀 심층적으로 깊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가고 얻어가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질의 교육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제 질문이나 전형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입학 시기가 네. 정부 입학이 되고 난 다음 저희 입학이 되는 걸로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입학이 된 걸로 치시는 건가요? 사실 학생들이 조건부 입학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도 합격을 하셔야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를 하시고 그 이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집중 과정도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입학금이 똑같은가요? 등록금은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연간 23,550불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전체 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IC 집중과정 프로그램 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비 말고 이제 4,950불 세션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 학비를 내고 이제 영어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월 22일까지, 1월 31일까지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네. 그 전형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수능 성적표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능 보고 이 수능 성적 정시에 있는 인원들은 두 번째 과정밖에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1차, 2차 최종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지원을 하시는 학기는 이제 한 학기고 2024학년 봄학기로 한 학기고 그 안에서 저희가 1차, 2차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성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혹은 그 이후에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저희 이제 입학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입학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이제 1차에 지원을 해주셨다가 만약에 이제 내신이 조금 약하다 해서 불합격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완 서류나 수능 성적을 추가를 하셔서 다시 재지원을 동일한 학기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에 떨어졌다 그러면 수능을 냈을 때 수능 성적표가 1월 달에 나오잖아요. 12월 달에 나오면 최종이나 2차에 붙는 걸로 될 거예요? 1차에 붙는 걸로? 사실 학생이 합격하는 시기는 모든 학생마다 다 달라요. 입학이 이제 미국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지원을 하고 스토니브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주에서 6주 이후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언제 이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학생이 붙는 시기가 1차인지 2차인지는 사실 이제 합격을 하신 이후에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 전형 관련해가지고 질문은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한국여주립대학교 이제 입학 설명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